안녕하세요. 투자의 올바른 방법을 찾아 헤매는 메소드올로지 메소드 투자 TV입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지요. 유튜브 같은 데를 보면 아니면 증권방송 그런 곳에서는 9월은 조정이라고 엄청 겁을 줬지요. 통계적으로 수십 년 동안 9월은 하락했다면서요. 그런 얘기를 유튜버들이나 소위 쌈마이식 전문가님들이 아님 말고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진지하게 얘기하는 것이 상당히 기이하게 느껴졌지요. 심지어는 제도권 애널리스트들이라는 점잖은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다들 왜들 이러시지? 단체로 집단 체면이라도 걸렸나 싶더군요. 경험적으로 어떤 일이 반복된다고 해서 그게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방식을 철학적으로는 귀납법이라고 하지요. 지금까지 해가 매일 동쪽에서 떴으니까 내일도 서쪽에서는 안 뜨고 동쪽에서 뜰 거라는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지요. 하지만 옛날 옛적에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위대한 영국의 철학자 선생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었지요. 어떤 농장에 닭이 있어. 꼬꼬댁 매일 아침에 농부가 와서 이 닭에게 모이를 줬지요. 꼬꼬댁 냠냠 찹찹 맛있어. 그제도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닭은 아침마다 농부가 와서 모이를 줄 거고 그게 맞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농부가 왔는데 늘 모이를 주던 그 손으로 닭의 목을 비틀어 버렸지요. 지금까지 모이를 준 이유는 바로 오늘 닭을 잡으려고 했기 때문이었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9월에 항상 하락했으니까 올해도 하락할 거라는 그런 미신 같은 얘기는 절반만 참고하는 게 좋겠지요. 물론 메소드가 9월에 하락이 아니라 상승할 거라고 예측했다거나 나는 미리 알고 있었다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몰랐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다만 9월에 하락할 거라는 그 근거가 지금까지 9월에 많이 하락했기 때문이라는 말이 너무 이상하고 우습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자, 각설하고 잠시 메소드의 계좌 상황을 보겠습니다. 계좌 수익률이 10%가 되었습니다. 1등 공시는 아무래도 하이닉스입니다. 계좌에서 늘 마이너스 하던 종목이었는데 이제는 최고 수익률이 되었군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하이닉스 단기, 중기 목표가가 32만원에서 34만원 이렇게 제시했는데 아마도 내년 상반기에는 무난히 도달할 거라고 했지요. 그런데 이거 일주일 만에 도달했겠네. 우짜지? 목표가에 도달했으니까 팔아야 하나? 제가 그랬죠. PER 8 정도 가면은 이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제 시작이다 이럴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다들 이제 시작이라고 그러네. 자, 지난주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을 볼까요? 역시 하이닉스 2조 원치 순매수했네요. 2위가 삼성전자 1조 6천억 끝내준다. 반도체 파이팅. AI 혁명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다음 관전 포인트는 국내 증권사들, 특히 비관적이고 냉소적으로 봤던 증권사 NL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사후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팝콘 각으로 지켜볼 예정입니다. 주식은 참 그런 것 같아요. 2달 동안 고생하고 기분 좋은 건 이틀이야. 근데 지난 2달 하이닉스가 자고 일어나면 4% 빠지고 또 자고 일어나면 3% 빠지고 그 다음날 또 2% 빠지고 참 마음고생 많이 시켰는데 그래도 빠질 때마다 한 주씩 2주씩 사다 보니까 뭐 한 27주 모았고 결과적으로 오르니까 기분은 좋네요. 이제 메소드는 하이닉스는 그만 사고 좀 덜 오른 주식들, 배당주들을 좀 차분하게 사모을 생각입니다. 특히 이 자동차 주식들의 비중을 조금씩 늘려갈 생각인데요. 이번 달에는 뭐 동원할 수 있는 현금이 적어서 많이 늘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이야, 특히 자동차 주식은 이 관세 25%에 관한 위험이 아직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너무 급격히 늘렸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미국이 한국에 3,500불 달라고 했잖아요. 관세 깎아주는 대신에 그것도 캐시로. 저는 이게 너무 걱정이 돼요. 너무 큰 돈이야. 이걸 말이야, 한국인 국민 전체를 1인당으로 딱 이렇게 해서 나누면은 1인당 900만 원이에요. 이거 뭐, 그리고 여러분 자녀, 여러분 부모, 갓난 애기부터 100살 노인까지 전부 1인당 900만 원씩 트럼프한테 갖다 바쳐야 돼. 그 돈을 어디서 구하냐고. 이거 자고 일어나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1인당 900만 원씩 미국한테 빚져 있어. 이거를 가구당으로 계산하면은 2100만 원이 넘어요. 가구당 2100만 원씩 객출해가지고 미국에 갖다 바쳐야 돼. 물론 여기에는 이제 맞벌이 하는 4인 가구도 있을 거고 이런 데는 좀 여력이 되겠지. 외벌이 가구도 있을 거고 1인 청년 가구도 있을 거고 뭐 아무 소득이 없는 1인 노인 가구도 있을 거고 뭐 어찌됐든 간에 가구당 2100만 원씩 걷어가지고 트럼프 발밑에다가 캐시로 내놔야 돼. 그 돈을 어디서 구하냐고. 유럽연합이 우리나라 경제 규모 뭐 11배, 12배 이렇다는데 트럼프가 거기에는 6천억 불 내놔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3,500불이야? 이게 제가 살아보니까 국가라는 게 이 영토 안에서는 힘이 제일 세거든요. 그래서 국민한테서 세금을 걷어가. 국가는 세금을 진짜 죽지 않을 만큼 그만큼만 두고 걷어가는 것 같아요. 좀 과장해서 말하면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은 모르지. 모르면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데 무슨 문제냐. 어쨌든 그래요. 국가는 죽지 않을 만큼만 남겨두고 세금을 걸어간다. 세금 낸다고 죽지는 않거든. 지금 트럼프가 우리나라한테 하는 짓도 또 똑같은 것 같아. 와, 이거 진짜 죽지 않을 정도로 걷어가겠다고 하잖아요. 뭐 그렇잖아. 3,500불 캐시로 낸다고 해서 뭐 죽지는 않아. 그래도 너무 힘들지. 여러분 집안에서 아니면 혼자 자취하는 어떤 여러분들 계좌에 자고 일어났는데 마이너스 2,100만 원짜리 부채가 딱 잡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최악의 경우에는 기존의 관세 합의 15%가 파토가 나고 에이씨 그 돈 못 내겠다 그냥 관세 25%로 가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최악의 경우지만. 그러면 뭐야, 우리나라는 업종이 비슷한 일본과의 경쟁에서 백전백패 하겠죠. 미국 시장에서는.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고사하겠지. 그러면은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그런 생각을, 그런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냥
내 돈도 아닌데 3,500불 내자. 그런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겠죠. 아주 적은 확률로, 극도로 적은 확률로 관세가 25%가 다시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겠지만, 그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 현대차 우선주를 지금 막 많이 사는 거는 어떤 만에 하나 존재할 수 있는 엄청난 위험의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물론 매수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단 한 번도 국고를 탕진하는데 뭐 중앙정부든 지자체든 어떤 그리낌도 없었다고요. 그리고 납세자한테 부담을 지우는데 어떤 실존적인 고민을 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냥 내 돈도 아닌데 그냥 쓸 거예요. 자, 어쨌든 메소드의 다음 목표는 현대차 우선주와 현대모비스다. 그리고 금융주나 이런저런 배당주들이 하락하면 좀 모아갈 생각입니다. 물론 내가 막 돈이 없어서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그래도 사고 싶다, 배당주.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코스피 3,500에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안녕. 아듀.